자, 만원사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한 별 5개짜리 작품입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너무 중요한 작품이라서 이제 전문을 다 보게 될 텐데 좀 애매한 부분들은 그냥 빨리빨리 좀 읽어 넘어가고요. 좀 나올 만한 중요한 부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정철 라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님에 대한 충성심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배가사 이런 키워드들. 그래서 삼위인곡, 송미인곡들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관동별곡은 채택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제 개념적으로나 이제 표현적으로나 되게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그리고 매년 이제 별 5개짜리 작품으로 만원사가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해제부터 좀 읽고 볼까요? 조선 정조 때 안조환이 지은 유배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유배가사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충분히 이 작품을 읽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만원사 사고양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작가가 주색에 빠져 국고를 횡령하여 추자도에 유배되어 굶주림과 추위, 집주인의 학대와 조롱 등에 시달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선처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제 유배를 간 게 이제 정철 같은 경우는 느낌이 어때요? 걔네들이 이제 좋은 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숙청이 돼서 이제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약간 정치적 퍼포먼스 같은 것들이거든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제 1번 정당, 2번 정당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번 연도는 대통령이 1번이 뽑혔지만 그 다음 연도는 2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정철 같은 경우도 지금은 쫓겨났지만 언제든지 다시 이제 조정으로 올라가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모든 그 집에서 이제 환영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 집에서 이제 지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갈 때 얘 아파트 한 채 줘 같은 느낌으로다가 이제 보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되게 이제 명망도 있고 그런 파워가 있는 사람들은 되게 잘해주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요? 아주 나쁜 짓을 해버린단 말이야. 국고를 횡령했다라는 아주 나쁜 지점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끈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유배를 가서 그 유배지한테 집을 새로 지어주는 게 아니라, 구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날벼락 같은 거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갑자기 유배 왔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원 한 명을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잘 나타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노래가 멀리 한양에 전해져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 글을 읽는 궁녀들이 눈물을 지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이게 너무 양반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양반이긴 한데 양반이 썼잖아요. 근데 양반은 되게 관념적이고 되게 슬프더라도 그 뭐랄까 그런 가호를 좀 지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거는 되게 솔직하고요. 되게 구체적이에요. 벌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때 입었던 옷을 2년 동안 입고 있네? 더러워, 미치겠다. 약간 이런 느낌들. 저 어린애가 나한테 이제 귀양 딸이라고 놀린다. 너무 힘들다. 약간 이런 느낌들도 이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궁녀들이 눈물 흘리고 그걸 보고 있었던 이제 임금님한테까지 들어가서 이제 얘를 이제 복직시켰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이 만분가 같은 경우는 조이의 만분가나 이런 북청과 같이 유배 문학에 속하는 가사나 그 성격이 다르죠. 여기가 이제 중요하겠네요. 대부분의 유배 가사는 고위 관직을 지내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유배를 당한 고위 관력의 울분과 심정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 너무 억울하다. 저 간신 개새끼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러나 이 작품은 작가는 하급 벼슬아치로서 자신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처지이며 정치적 현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은 나타나지 않고요. 단지 조롱하고 학대하는 유배지 인물에 대한 분노와 쓸쓸한 감정이 대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명분과 체면 그리고 이상을 추구하는 당시에 지배적 계집이 아닌 서민 층에 가까웠던 작가였기 때문에 세세한 묘사가 사실적이며 현장감이 넘친 게 이 작품의 이제 특징인 거죠. 문학사적으로 아주 이제 중요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읽으실 때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이제 와닿지 않는 것들을 이제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좀 시간 관계상 이제 현대어를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번님들이요. 이게 첫 번째는 언제나 이제 등장할 만하죠. 첫 번째 이렇게 등장하고 중략한 다음에 이제 끝부분으로 나오는 패턴들을 이제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번님들이요. 여기에서 이제 벌써 뭐가 등장하고요. 이제 영탄 나오고요. 그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제 말을 건네는 이 청자 설정.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인간으로서 천지에 살아가는 바에 느낀 바가 얼마나 많은가. 평생을 살아도 많이 살아봤자 100년이다. 하물며 그것도 순탄하게 살기가 어려우니 인생이란 문틈으로 흰말이 달려가는 것을 흘낏 보는 것 정도로 빠르며 푸른 바다의 좁쌀 한 tom처럼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다 비유를 이제 때려주고 있고 이 사람의 이제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이게 다 뭐야? 인생 참 덧없다. 또 천지간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이처럼 빌려온 인생에 꿈을 몸을 가지고 남자가 할 일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 풀끝에 맺힌 이슬처럼 뭐다? 허망하여 오히려 덧없다. 이런 감정들을 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무상감이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이제 살아와서 벼슬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렸단 말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여자랑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상한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대우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이 부귀공명 같은 것들이 참 덧없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보는 거죠. 내가 저지른 일들이여. 영탄적 표현 보이시죠? 세월을 생각해보니 반평생이 채 못되고 겨우 34시로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고 지금의 일을 다시 생각해보니 다시 번복해봤자 할 일이 없구나. 그래서 이 무상감, 이 부질없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오프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어휘적으로는 요 광음 정도는 조금 갖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측량 없다 이런 키워드들. 이 광음이라는 게요, 이제 빛과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단어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심지어 시각적 심상입니다. 음이라고 해서 청각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측량 없다 이런 것들도 이제 부질없다. 그다음에 할 일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프닝을 이 사람들은 내 말 들어봐. 참 삶이라는 게 부질이 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하고 있죠. 자, 인생의 기복도 많고 많구나. 남든도 그러한가? 나만 홀로 그러한가? 뭐 한탄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아무리 나의 일이라고 해도 나 역시 모르겠구나. 길고 짧은 한탄이 저절로 나니 한탄. 그죠? 이런 탄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도중에 느끼는 건 비애감 뿐이로다. 감정 언제든지 중요한 건 감정하죠. 그래서 상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애감으로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으실 때 죽은 나를 낳으시니 부귀공명을 누리려고 그랬는지 절도해서 고생을 하려고 그랬는지 천명이 기합하셔던지 열거 나열 같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 회상이거든요. 신성들의 방책을 써서 상사로운 징험을 한 지 만 하루 만에 죽은 아이가 호련히 살아나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은 상태로 숨을 안 쉬는 상태로 태어났는데 그때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내가 자기의 이런 탄생일화, 탄생의 비화, 일화를 이제 좀 얘기해주고 있네요. 기륭을 점칠 때 수부강령의 좋은 계를 얻었으니 그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귀양 가고 있었잖아. 그때 귀양이 정해졌니? 며 이별의 수가 있었으리랴. 빛나는 체의 몸으로 나이 70대도 때때 옷을 입고 부모님께 어리광 부르던 노래자를 본받아. 노래자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이제 70에 엄마 아빠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노망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되게 애기처럼 본다라는 거지. 그래서 70이 먹었지만 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때때옷, 색동옷, 이 어린애들이 입는 색동옷을 입고 이제 노래를 불렀다라는 뭐야? 고사죠, 고사. 이제 뭐에 대한 고사겠습니까? 이 효에 대한 고사인 거예요. 효에 대한 고사. 기구하고 박복하구나. 11살에 자랐는데 그죠? 내가 효를 잘 지키고 자랐는데 박복하구나. 11살에 어머님을 잃고 소리 높여 통곡하다가 11살에 이제 어머님을 잃었다라는 거. 기절하니 그때 죽었더라면 지금 고생을 보지 않았을걸. 남들은 한 번 사는 세상에
나는 2번 살아서 우리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려고 했던 것인지 하늘을 뚫을 것 같은 아픔에 슬픔을 흘리며 명절을 맞았던 것이 몇 년이고 10년 동안 키워주신 외갓집의 은공에 호의호식이 그리웠으랴. 잊은 일도 많지만 그 공덕은 흠없이 완벽하다고 할 것이다. 어진 새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임사지덕을 갖추었으니 맹자어머니 가르침을 본받아 하시는 일이 법도대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죽었어.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슬프게 살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죠. 이 새어머니는 근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되게 이제 긍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자 어머니가 배틀에 북을 내던진 이를 보건대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눈 속에 죽순을 캔 일이 지성이면 감천한 까닭이요. 백기가 문왕의 말을 붙들고 은나라 정벌을 만류한 것은 효자가 할 일이로다. 전부 다 이제 효에 대한 이 고사들이고 몸을 세워 이름을 날리는 문사들의 영광이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효의 가장 대표는 뭐였다? 입신양명이었다. 출세를 해서 과거를 붙어서 자신의 이름을 날리는 것이 이제 효의 가장 큰 포인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다? 이것을 행사하는 게 글밖에 또 있겠느냐. 그래서 방랑을 하다가 옛나라 역사의 사서삼경 뭐 이런 것들 열심히 공부하고 글자 하나하나를 외웠으니 책 읽기도 하더니와 글 짓기인들 아니하라. 책도 읽고 글도 잘 읽고 잘 짓고 3월 춘풍 이제 봄이겠죠. 봄에 꽃 피고 버들숲 우거질 때 가을이 노란 국화 피고 단풍이 들 때 소인묵객 벅치되어 음풍영월로 이를 삼을 때 당나라 시의 품격을 갖췄으며 송나라 명나라 시의 재치를 닮았도다. 그래서 내가 뭐야? 이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이 사계절이 지나갈 도록 열심히 공부했다. 글짓기와 글싸쓰기를 한 가지로 중요하니 글을 짓기도 하려니와 쓰기인들 아니하였소냐. 이런 거 고사 썼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모두 잘하기에 한때 내가 천재 소리 들었다. 자나깨나 요조숙녀를 구하기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하더니 결혼이 늦어간다. 그래서 내가 이제 천재 소리 듣다가 20살에 부인을 맞았고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과거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중요한 부분들, 맨 오프닝을 제외하고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한 번만 읽어봅시다. 깊고도 맑은 부모의 덕성을 모범으로 삼아 삼종지조를 지키니 내조를 잘 지키는 어진 마누라는 장차 한 집안을 일으킬 징조로구나. 그래서 마누라도 되게 잘 받았고요. 어질고 덕이 많은 우리 큰아버지 9세대가 함께 거처한 중국의 일을 본받아 한 집안의 일을 모두 살아 기쁘나 슬프나 함께하니 편을 가르거나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행동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화목하죠. 살림살이는 나몰라라 팽개치고 입신양면의 길을 찾아 권문새가 어디여라고 찾아가고 장군 문화에 막빈처럼 숨겨들기 승방부 안배 기실처럼 드나들기 중금청마 훌륭한 말은 첩과 바꾸더라도 좋으니 바로 소년들의 호기로운 놀이도다. 자극맥상 번외성은 나도 잠깐 하오리라. 이전의 차분한 마음은 전혀 잊어버리고 호기로운 마음과 미치능이 절로 나는구나. 그러니까 이 앞부분이 해석이 잘 안 되더라도요. 이 마지막 줄만 잘 보시면 좋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뭐 했단 말이야. 공부했단 말이야. 열심히 공부하고 차분히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가 돼요? 이제 부정적인 마음이 이제 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야. 왜? 그 소년 시절의 그 호기로운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래서 백마탄 완송 같은 귀한 친구와 경박한 건단들이 다 따른다. 이게 뭐야? 이제 사춘기가 온 겁니다. 무릉장대와 신진교의 명승지 이름이 났고 이 삼청인도 광통교회는 놀이터가 아니던가. 이거 옛날에 신선들이 즐기던 곳 아니냐. 꽃피는 아침, 달뜨는 저녁, 하루도 쉬지 않고 술집과 기생집을 거닐 때 그래서 이제 클럽 맨날 다니고 있는 거죠. 잔해 가득한 술과 향기로운 요리를 남김없이 먹고 마시고 절세가인에 흠뻑 빠져서 미인의 고운 자태와 노래와 춤을 즐길 때 이처럼 풍류와 호사를 즐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술 속의 신선을 부러워하랴 안 부럽다. 다른 일에 무심 욕심이 없어서 잊었더니 화요일 아침에 호련히
양심이 드는구나. 그래서 정신을 차렸다. 소년놀이는 그만하자. 뭐 부모님 근심이 깊으시다. 맥상번화 자랑하지 말아라. 구리화도 늦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뭐다? 이제 열심히 방황하다가 방황하다. 뭐 했다? 정신 차렸다. 그죠? 그래서 옛 마음이 다시 나서 공부를 다시 해서 밤낮을 세워 불철주야 했는구나. 부모 공양을 하려 했던지 내 몸을 위해서 그랬는지 수년을 각고의 노력으로 공부하니 무식한 사람은 면했습니다. 바랴쓰라. 꿈속에도 바라쓰랴. 어학원에 들어가 근문옥계의 화려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제 궁궐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천한 내가 감히 대궐문을 드러나는 것을 받았으랴. 금으로 된 옷을 입은 것 같고 옥으로 된 음식을 먹은 것처럼 부귀에 쌓였으며 갑자기 번화한 세상에 잠기게 되었으라. 한번 벼슬길에 나아가매 두 가지 일을 겸하여 서너 곳을 다니는 일은 반드시 궁궐의 일만은 아니로다. 그래서 내가 벼슬길로 갔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가는 거야. 근데 그게 궁궐의 일로만 다녔어야 되는데 그랬다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고시를 붙은 거예요. 그래서 고시를 붙어서 이제 벼슬길로 나아갔는데 이 새끼가 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복이 과하면 재앙이 생겨나니 깨끗한 마음으로 업무를 보지 못하여 관직이 깎이고 물러나와 7일 동안 옥살이에 지니고 고왔던 의복은 색깔이 바라고 좋은 음식도 맛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 여기저기서 뇌물 받고 막 그러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물수수로 걸려서 이제 체허벌을 받게 됩니다. 만극한 임금의 은혜는 끝이 없어 기쁨의 극에 달하자 슬픔으로 바꾸어 눈물이 나는구나. 과분하다. 임금 사랑해야겠죠. 임금님의 은혜가 과분하다. 나 살려줬구나. 두 가지 궁궐의 직무를 받다 보는 만극의 임금의 은혜가 생각할수록 과분하구나. 번화함과 부귀를 다시 누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다시 먹으며 장안의 넓은 길로 한껏 호사를 부리며 다스릴 적에 소비 친척 강위치는 예로부터 일렀으니 여기서도 손을 잡고 저기서도 반겨하니 입신도 하였다고 하고 양면도 하였다라고 할 수 있으리라. 만사가 뜻대로 되었으니 그 어느 것도 임금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처벌받고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였다? 임금님의 사랑이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모두 임금님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충성이란 목숨을 다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으나 몸이 가루가 되도록 나라에 충성하려던 것이 갑작스러운 부귀는 오히려 상서롭지 못하여 나의 몸을 해체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붙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친척집 돌아다니면서 자 진짜 쩔었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 자기의 그걸 이제 못 견딘 거죠. 그래서 망했다. 극히 흥성하면 곧이 들고 흥이 닿으면 슬픔이 찾아오는 것이다. 다 오르면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이어서 이제 넘치는 것이다. 좋은 일에만 막아 끼고 조물주가 시기하였는지 인간의 죄가 많이 지어 화전중화가 되었는지 해가 뜬 맑은 날에 뇌성병력 급히 치니 사람의 혼백이 온통 달아나서 인사불성이 되었구나. 여승처럼 약한 몸에 25근 칼을 쓰고 이제 그다음 죄인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요. 못 도망가게. 그죠? 살려줘요 이러고 있단 말이야. 춘향이 생각하면 되죠. 수갑과 족쇄를 차고 사옥에 갇히게 되었단 말인가? 그래서 과거를 뭐 했다? 과거 회상. 공무원 붙어가지고 이제 쩔었다 이러고 있었던 걸 회상하고 이게 다 임금님 덕분이었는데 내가 정신 못 차려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나의 죄를 헤아리니 산과 바다처럼 크다. 그래서 이제 후회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보죠. 아깝다 내일이야 애달프다 내일이야 평생 동안 한마음으로 원하기를 충과 효를 아울러서 온전하고자 하였는데 한번 이를 그릇되게 하여 다 망했구나. 후회가 막급이라 네 진들 무엇하겠느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서리법으로. 등장불을 치는 나방은 저 죽을 것을 알았으며 이제 비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녹을 먹은 씨가 치고 죄를 지으려 하려마는 큰 애군이 앞에 당도하니 눈조차 어두웠구나. 마른 섭을 등에 지고 뜨거운 불길에 뛰어든 것이로다. 지금 비유적인 표현들을 열거하고 있죠. 나열하고 있고요. 설령 죄가 된들 누구의 탓이겠는가? 탓이 나 때문이다. 살아날 가망이 없는 사람의 한 목숨을 귀하게 여기셔서 섬으로 보내시니 임금님의 은혜가 갈수록 만극하구나.
그래서 나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귀향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죠. 강두에 배를 대어 친척들과 이별할 때, 그래서 이제 뭐 하는 씬입니까? 이별하는 씬이 됩니다. 이별하는 씬. 슬픈 눈물과 한숨 소리에 막막한 백길이 머무는 듯하고 손잡고 이르는 말씀 잘 가거라 당부하시니 가슴이 막막한데 대답이야 나오겠느냐.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헤어지고 있는 장면이죠. 취한 듯 미친 듯 눈물로써 하직이라 강 위에 배가 떠나니 이별할 때가 이때로다. 산천이 모두 근심스러워하니. 이런 것들 다 뭐겠어요? 이런 거 다 이제 의인법이고. 진짜 근심스러워하겠어? 아니겠죠. 이제 감정이입이겠죠. 부자가 이별하기 때문이라 노아 상아떼의 소리에 흐르니 배가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니 긴 강이 어느덧 가로로 지나더라. 바람결에 우는 소리 긴 강을 건너오고 길 가는 나그네도 눈물을 흘리니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아버지를 부르는 외마디 소리에 애고하는 소리뿐이로다. 그래서 이제 이별하는 상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늘과 땅이 향해 울부짖어도 안 가도 되는 귀한 길이더냐? 약간 군대 끌려가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귀한 길은 무조건 가야 된다. 호랑이 같은 관리들은 얼른 가자 재촉하니 할 일 없어 말에 올라 앞길을 바라보니. 이제 묘사죠. 청사는 몇 겹이나 쌓여 있고 녹수는 몇 굽이나 되어 있단 말이냐. 이제 장애물 같은 느낌이고 넘어가고 해도 다 물이더라. 지금 멀리 가고 있죠. 석약은 재를 넘어가고 텅 빈 산은 적막한데 묘사. 푸른 숲은 우거지고 두견새는 피토하듯 울어대니. 객관적 상관물에 감정이입 되겠죠. 당연히 나의 감정들이 이제 투영되어 있고요. 슬프다 여기 직접적으로도 표현이 되고 있네요. 저 새소리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불려기 소리. 무슨 소린가? 너의 일을 말하는 것이냐 나의 일을 말하는 것이냐. 감정이 보이시죠? 가뜩이나 허튼 눈물 근심 눈물에 다 젖었고 온갖 시름에 불쌍한 생각이 드니 나의 근심을 머금 듯하고 냇가 수풀에 우울하고 근심스러우니 나의 눈물을 뿌리는 듯하여 굼뜨고 느리던 말이 잽싸게 되었구나. 그래서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유배를 가고 있는데 이제 자연물에 자신의 감정들을 투영한 묘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역은 어디쯤인가? 높은 고개에 반겨올라 고향 땅을 바라보니 근심 걱정으로 경험없이 바라보는 구름 속에 흰 갈매기가 날아갈 뿐이로다. 막 이렇게 가다가 옆에 좀 올라와가지고 이제 뒤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가고 있다가. 근데 뭐만 보여요? 구름과 갈매기만 보이는 겁니다. 경기도를 다 지나고 충청도에 다다르니 공간의 이동 보이시죠? 계룡산 높은 봉을 엉겹결에 지나갔습니다. 여러 고을 관문에서 조사를 받고 고을마다 점거하여 은진을 넘어드니 전라도 백여산이라 익산을 지나 전주에 들어가 성지신림을 들어보니 반갑도다. 남문길 정안도 옛날과 다름이 없구나. 백각정이 벌어지니 종각도 지나전 것 같고요. 한벽당은 맑고 깨끗한데 아침 해가 높더라. 금구태인 정읍성을 지나 장성의 역마를 갈아타고 나주를 들어 영엄으로 들어가 월춘산을 돌아 들어가니. 그래서 공감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000봉이 헛옷에 서져 있는 듯하고 이제 장면 묘사들이죠. 이런 것들이 한나라의 명상이기에 경치도 좋지만은 내 마음이 아득하니 어느 겨를에 살펴보겠는가. 대조대비 보이시나요? 자, 외부는 너무나 뭐고요? 긍정이고요. 나의 내부는 너무나 부정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장흥의 청마산을 향하여 해난 달마산을 지나가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며칠 안에 해변까지 왔단 말인가. 바다를 바라보니 파도도 매우 험하구나. 끝없는 바다요 한없는 파도로다. 천지가 처음 만들어진 후에 하늘과 땅이 넓고 크다 하거늘 하늘 아래 더 이상 큰 것도 없는 것이 땅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뭐다? 물이다. 그러니까 땅이 제일 큰 줄 알았는데 물도 바다를 보고 있는 거죠. 진짜 여기도 넓다. 바람도 쉬어가고 구름도 멈추었다 가네. 날아가는 새도 못 넘는 저곳을 어찌 가잔 말인고. 얘가 이제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저 큰 바다를 이제 새도 못 날아갈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타고 어떻게 가냐 걱정하고 있죠. 걱정, 근심 이런 것들 감정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이제 가는 거리들은 전부 다 외양 묘사, 이 자연 풍경에 대한 묘사 플러스 그때마다 느끼는 감정.
그래서 이제 유배가사이자 이제 기행가사의 뉘앙스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도 살짝 무리하시면 나올만 해서 한 번쯤은 읽어드립니다. 때마침 서북풍이 내 길을 재촉하는 듯 뱃머리에 꽂힌 흰 깃발이 동남쪽을 가리키니 천석이나 실을 수 있는 큰 배에 건장한 선장이 높이 서고 지고총하는 뱃노래의 청가 어사와로 회답하니 그 노래 마디마디가 처량하다. 귀향객의 마음은 어떠할까? 지금 감정이 보이시죠? 이 노래 참 슬프다. 고개를 들어 서울 장안을 바라보니 뜬 구름에 가려가 보이지 않는구나. 지금 나아가는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인고? 불로초 구하려고 삼신산을 찾아가는가? 동남영도도 아닌데 어찌 방사서복을 따라가랴? 이게 이제 진시황 고사거든요. 진시황이 이제 불로초를 찾으라고 이제 동남동녀가 이제 먼 길을 가니까 성장하면서 이제 크라고 그래서 이제 큰 배에 동남동녀라고 이제 불로초 찾아와라고 실었던 그 에피소드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사를 사용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냐? 동정어 밝은 달에 억양류를 오르러 하는가? 소상강 구준비에 상군을 조상하러 가는가? 전원이 장차 험폐해지려니 고향으로 내려가는 함인가? 다 고사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나의 이유는 뭐다? 나의 이유는 귀향이다. 그죠? 농어회가 살이 올랐으니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것인가? 오호의 배를 띄우고 물살 흐르는 대로 저어가며 명철보신하려 함인가? 다 아니거든요. 길다란 고래를 잠깐 만나 한낮에 하늘로 올라가려 함인가? 부모 처자를 모두 버리고 어디로 혼자 가는가? 지금 뭐 한 거야? 현타 온 거예요. 도대체 왜 이걸 타고 있지? 우는 눈물이 연못이 되고 큰 바닷물이 보태어지는구나. 이거 뭐예요? 과장법. 내 눈이 바다가 돼요. 눈물이. 어디서 한 조각 검은 구름과 문득 불어오는 미친 바람은 무슨 일인가? 산악과 같은 높은 물결이 뱃머리를 둘러치네. 크나큰 배를 마치 조리를 젓듯 흔들어대니 오장육부가 다 나오는 것처럼 토악질이 나는구나. 임금의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이 그나마 다하게 되는구나. 초아하니 패권을 다투며 한나라 진영 안에 장군기가 될지언정 서풍에 해 떨어질 때 명나수에 빠져 죽는 구런이 되기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귀양 가는 배에 싣고 있었는데 뭘 맞는 거예요? 폭풍을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야? 빠져 죽 위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긴박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겠어. 임금님이 살려준 목숨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고사를 사용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멋지게 죽고 싶었지 이렇게 허무하게 죽고 싶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역천명할 일이 없다. 이건 역시 하늘의 운명이니 어찌할 길이 없구나. 이제 해탈했죠. 죽고 사는 것을 어찌해야겠든가.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니 노하닷을 아래내리니 추자섬이 바로 여기로다. 자, 그래서 여기가 공간의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귀향지입니다. 귀향지. 섬 안으로 들어가니 적막하기가 극히 심하구나. 사면을 돌아보니 나를 알 사람이 없고요. 보이니 바다요, 들리니 물소리다. 벽해와 상전이 나눠진 후에 모래가 모여서 섬이 되니 추자섬은 하늘이 만든 지옥이로다. 바닷물로 성을 쌓고 구름산으로 문을 만들어 인간 세계와 끊어졌으니 단절. 인간 세계가 아니로다. 가장 나쁜 지옥이라는 풍도섬이 어디냐? 지옥이 바로 여기다. 그래서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자, 여기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또 중요하겠죠. 자, 여기도 중요하겠네요. 어디로 가잔 말인가? 누구의 집으로 가잔 말인가? 이제 눈치 보이죠? 눈물이 앞을 가리니 걸음마다 엎어진다. 이 집에 가서 의지하자니 가난하다고 핑계를 대고 저 집에 가서 의지하자니 못지 못할 까닭이 있으며 핑계를 대고요. 이 집 저 집 아무인데들 귀향객을 맡은 주인이면 누가 좋다고 할 것인가. 관청의 위력으로 핍박하니 이제 형세가 부득이하여 맡았으니 관차에게는 참아하지 못하는 이 공무원한테는 하지 못하는 불평의 말이 만만한 내가 듣게 되는구나. 세간 그릇 흩어던지며 역정내며 하는 말이 저 나그네 생각해보소. 야, 좀 생각해봐라. 나 불쌍하지도 않냐. 이 집 저 집 잘 사는 집이 한두 집도 아닌데 관차들은 뇌물을 받고 귀향객 당신을 미혹된 말을 들어 구태여 내 집으로 무슨 연분이 있어 와 계신가? 내 살림살이가 깨끗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면 모를까?
앞뒤에 전답도 없고 물 속에 물고기 잡는 것으로 생활을 하여 언덕 바위 고개를 낚아 장사를 하면서 하는 건데 나 진짜 힘들게 일용직이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한 이런 이런 풍자까지는 아니고 이제 비판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뇌물 이런 것들. 이렇게 이런 것들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되게 사실적이죠. 혼자도 아니고 처와 자식도 있으니 새 식구도 풀칠하기 어려운데 양식도 없는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살려 하는고 집이라고 해서 불손과 기어들고 기어나가며 방 한 칸에 주인이 들고 나그네이는 나도 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룸에 이제 박아놓은 거야. 원룸에. 그래서 새 식구 사기도 빡센데 갑자기 군 식구가 이제 온 거지. 물음표? 이런 느낌인 거죠. 덜덜. 갈대로 엮은 자리 한 장 주며 처마 밑에 거처하니 그래서 방은 못 주고 여기 옆에 이제 이 처마가 있으면 여기서 사세요 이렇게 준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뭐야 습기도 축축하고 벌레도 많고 구렁이 있고 진해 있고 무섭고 징그럽다. 감정이 되게 솔직하죠. 서산에는 해를 지고 금은밤에는 어두운데 남북의 마을 두세에서 관솔등불이 희미하다. 어디서 들리는 슬픈 소리는 나의 근심을 돋구고 별의 표식에 따라 배가 떠나니 노젓는 소리로다. 처량함이죠. 그리고 뭐가 되고 있어요? 박대받고 있는 이 화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슬프겠죠. 서로 이제 힘든 상황입니다. 눈물로 밤을 새고 아침에 밥을 먹으니 덜 익은 보리밥에 날간장 한 접시라. 그래서 뭐 보리밥이랑 간장이랑 먹어요. 한술 떠서 보고 큰 덩이 내어놓고 그도 저도 아주 없어 굶을 때가 자주 있다. 여름날 긴 날에 배가 고파 어렵구나. 의복을 살펴보니 한숨이 절로 납니다. 남쪽 지방에 찌는 듯한 날씨에 빨지 못하는 누비바지. 이 누비바지가 이제 소못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올라왔는데 겨울에서 이제 추워서 입고 있었는데 이제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죠. 이렇게. 그래서 더워. 땀이 올라서 굴뚝을 막아놓은 멍석이처럼 더럽고 축축하다. 덥고 검은 것은 내놓고라도 냄새가 나오는 것은 어찌하리. 내 신세야 가련하게도 되는구나. 내 옷 어때요? 와 지금 여름인데 겨울옷 입고 있어요. 그리고 더러워졌는데 빨래도 못하고 냄새 너무 나요. 지금 뭐요? 슬퍼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예전에 손을 잡고 반겨하는 집에서도 내가 가지 않았는데 오늘날에 등을 밀어 내치는 집에도 구차하게 붙어 있으니 옥식 같은 좋은 밥과 진찬 같은 훌륭한 반찬은 어디 가고 보리밥에 소금장을 대하여 좋고도 비싼 옷은 어디 가고 여기저기 기운 헌 옷을 입고 있는가. 이거 엄청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쪽 라인들이 문제로도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다 이쪽 라인들이 전부 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과거와 수능에서 이제 나왔던 포인트인데 과거와 현재의 대조대비입니다. 별 5개짜리죠. 이 몸이 살아있는가 귀신이 되었는가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살아는 있으나 모양은 죽은 귀신이로다. 한숨 끝에 눈물이 나고 눈물 끝에 한숨이다. 돌이켜 생각하니 어이없어 웃음이 나고요. 이 모양이 무슨 일인고 마치 미친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보리는 거울이 되었는가 황금빛이로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남풍은 때때로 불어 보리 물결이 지는구나. 지게를 벗어놓고 밭에서 꾸물거리며 한가하게 보이는 농부들아 내 물어보라. 저 농부야 밥 위에 보리숯을 몇 그릇이나 먹었냐. 청풍에 취한 얼굴이 깬 듯 무엇하겠느냐. 해마다 풍년이 드니 해마다 보리를 베어 마당에서 두드려서 방아에 찌어내어 일부는 밥을 하고 일부는 술을 만들어 밥 먹어 배부르고 술 먹어 취한 후에 한포 고복하여 격양가를 부르니 농부의 저런 흥미가 여기 너무 중요하죠. 흥미가 이렇게 좋은 줄 알았더라면 공명을 탐하지 말고 농사에나 힘을 쓸 것을 흰 구름이 즐거운 줄을 푸른 구름이 알았다면 꽃 찾는 나비와 벌처럼 멍망에 걸려서 이 고생을 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천천히. 지금 내가 뭘 보고 있어요? 가을이 돼서 농사를 하고 있는 농부들을 봅니다. 근데 그 농부들의 모습이 지금 뭐 한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이걸 뭘 본 거야? 저렇게 열심히 노동하고 밥 열심히 먹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있는 저 모습, 저 농부의 흥미가
이렇게 좋은 줄 알았다면 이 세속적 가치를 탐하지 않았을 것이다. 흰구름 이게 이제 순수 이제 무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청운이죠. 이게 이 청운의 꿈을 꾼다. 이게 관직이에요. 관직을 상징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뉘앙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청운 이게 이제 이 화자를 이제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고, 요게 이제 농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자연 친화적인 삶인 거죠. 그래서 꽃을 참는 나비와 벌처럼 법망에 거미줄에 걸려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다 내가. 그래서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이제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후회. 괜히 6개 나가가지고 내가 저걸 몰라가지고 조졌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어제는 옳았던 일들이 오늘에서야 그런 줄 아니 뉘우쳐 마음이 없다고야 하겠냐마는. 그래서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다 후회하는데, 호랑이에 물릴 줄 알았으면 깊은 산에 올라갈 것이며 떨어질 줄 알았으면 높은 나무에 올랐겠니? 그때는 뭐했다? 몰랐다. 내가 지금 후회하는데 그때는 몰랐다. 천둥번개 칠 줄 알았으면 누구에게 올랐겠냐? 선이 망가질 줄 알았으면 내가 갔겠니? 응? 실수할 줄 알았으면 내가 장기했겠니? 내가 죄 지을 줄 알았으면 공명했겠니? 응? 이런 거 할 때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라매 이제 독수리들이 깊은 숲속에 날아들어 산닭과 사냥을 꿰차고 날아갈 때 아깝다 걸리었다, 두 날개가 걸리었다, 먹는 일에 탐이 나서 가시나무에 걸렸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수진이, 해동청, 보라매 얘네들이 전부 다 뭐예요? 화자인 거지. 이 산닭과 사냥이 이제 욕심인 거고요. 이 욕심을 내서 내가 가다가 뭐했다? 지금 걸려버렸다. 이제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나 지금 후회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감정 나오죠? 이제 여기도 중요하네.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민망하다. 주인 박대가 민망하다. 빡치죠. 이제 불청객이 와 있기 때문에 주인이 이제 이 사람을 이제 꼽을 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술 먹지 않는 헛주정에 술도 안 먹는데 이제 헛주정과 욕설이 심해요. 혼잣말로 중얼거리듯 나에게도 들으는 말이 건너집 귀한객은 정승의 아들이요 판사의 아우로서 나라의 죄를 얻어 이절해고도 들어와서 이전에 자기가 호사를 부리던 얘기는 하지 않고 여기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배워 고기낚시 나무배기 돗자리치기 집신삼기 보리농년들을 하여 주인집 양식을 보태는데 우리 집에서는 무슨 일로 하루 이틀 몇 날이 되었을 때 공짜밥만 먹으려고 하는가. 사용하라고 달려있는 10손가락은 꿈쩍도 하지 않고 걸으라고 달려있는 2다리는 옴짝하지도 않는데 썩은 나무에 박은 끌인가, 전당포에 잡힌 촛대론가, 종을 찾으러 온 양반인가, 빛을 받으러 온 채권자인가. 그래서 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걸 뭐 하고 있어요?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저 뒤쪽에 있는 양반, 귀양온 양반은 열심히 벌어가지고 주인집에 이제 기여를 하는데 이 새끼는 뭐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이 같거나 다른 친척인가, 이제 막 얼굴을 튼 친구인가, 양반인가 상민인가, 병든 사람인가 반편인가, 화초라고 집 주변에 둘러볼 것인가, 괴석이라고 두고 감상할 것인가, 나에게 은혜를 끼친 적이 있어 특별한 명분으로 파먹으려고 하는가. 지은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저의 서러움을 누가 알던가. 밤낮으로 우는 소리 한숨이 나오고 슬픈 소리 듣기에도 지질증이 나고 보기에도 귀찮구나. 주인의 이러한 궁성거리는 말을 한 번 듣고 2번 듣고 통분하기도 하지만 이곳의 풍속을 보아하니 해괴망측한 일들도 많구나. 인륜이 없으니 부자간의 싸움질이요, 남녀의 분별이 없으니 계집이 등짐을 지더라. 그래서 이 화자의 말을 들으면서 꼽을 줬죠. 그래서 나 지금 너무 어때요? 이 주인의 궁신거려는 말을 듣고 통분, 분노, 화가 나기는 하지만 근데 지금 여기 뭐야? 여기 쓰레기야. 이런 얘기하는 거 당연한 것 같아. 여기 뭐야? 기본이 없어. 뭐야? 예절이 없어.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놈들 저럴 거야. 그래서 방언이 괴이하니 존대인들 알겠냐. 다만 아는 것이라곤 주인의 셈법, 그리고 둘다섯 톳다섯으로 모두가 오진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1, 2, 3, 4도 아니고 1, 5, 10만 쓰는 거야. 포악함과 박절함을 예의로 삼고 분전승합으로 효제충신을 삼으니 한두 가지 공덕을 쌓고 그것이 지극한 효도인 것으로 아니 혼전신선의 예절은 보리를 담아둔 큰 항아리처럼 볼 뿐 없으며
나가고 돌아올 때 부모님한테 고하는 법은 없고요. 벙어리처럼 말이 없습니다. 임금의 가르침에 미치지 못하니 하는 짓이 다 오랑캐처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기본 심성이 말이 아닌데 행위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귀양살이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모양을 보았겠느냐? 그래서 여기 뭐야? 풍속이 쓰레기다. 와, 여기서 진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보고 배운 것들이 이런 거일 텐데. 와, 진짜 노답이다. 이렇게 답이 없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왔냐? 다 내 탓이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조그만한 실배천에 발이 빠진 소견도 눈먼 것을 한탄하고 개천 원망하지 않으니 주인이 아니어서 짖는 개를 꾸짖어서 무엇하겠느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생계를 생각하고 물고기 낚기를 하자 하니 배멀미를 어찌하고 나무를 베자 하니 힘을 모자르며 돗자리치기와 신을 삼는 일은 내가 몰라요.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뭘 합니까? 동냥을 해요. 망건을 벗고 가긋을 숙여 쓰고 띠를 그리고 총만 남은 헛짐씨를 갖고 부채로 얼굴을 가지고 빈답대표를 심심풀로 가져가서 비슥비슥 걷는 걸음마다 눈물이 납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동냥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동냥을 하러 가는 나의 모습이 어때요? 너무나 슬픔이죠. 세상에 인간 사는 모두 더덥다. 내가 당하고 있는 게 꿈일 거야. 엊그제는 내가 부귀한 사람이었고 오늘은 내가 빈천한 사람이야. 이제 과거와 현재를 대조대비하고 있죠. 부귀했던 과거가 꿈이던가 빈천한 오늘이 꿈이던가 장자가 호랑나비 되는 꿈이 황홀하니 어느 것이 진정한 꿈이던가 한단지몽이 꿈인가 남양에서 바깥 떤 삶이 꿈인가 화소몽, 칠원몽에 남과 일몽 깨고 나서 꿈속에 보이던 흉한 일이 이러하니 현실로 돌아온 새벽에는 크게 길할 것이로다. 가난한 집은 그냥 지나고 넉넉하게 잘 사는 집은 몇 집이나 되는가. 살인문 안에 들어가고자 할까 마당에 서겠다고 할 것인가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구걸하러 가면서 이제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죠.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그 과거의 일들은 뭐 같다? 꿈 같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것도 꿈 같다. 철없는 아이와 소같은 젊은 계집이 손가락질을 가르치며 귀양달이 온다고 하니 괴이하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양자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고 이제 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야 귀양다리다 라고 이제 놀리는 거예요. 구름다리, 징검다리, 흑다리라. 그러니까 다리라는 건 이런 데 쓰는 건데 왜 나한테 귀양다리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지. 정월 15일에 약간 만충 같은 일, 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표현들이. 뭐 급식충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충을 붙이잖아요.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서. 그래서 그런 뉘앙스로 보시면 되겠는데 보름달 밝은 달에 서울 장안의 12다리마다 바람이 불어 옥단지에 술잔마다 다리다리 배반이요. 적성가곡은 다리다리 풍류로다. 웃다리 아랫다리 썩은 다리 헛다리 철물로 만든 다리 판자로 만든 다리 사람이 두 다리로 줄어들어 중충으로 올라가 광통다리 구분다리 수표다리 호경다리 마전다리 아량 위의 곁다리라. 여태까지 쓰던 이제 다리의 사용법을 열거를 이제 하고 있죠. 나열을 하고 있고요. 도로 올라가 중학다리, 다리를 나오니 향다리요, 첫다리, 학다리, 수각다리, 모든 다리를 밟고 온 다리, 이 다리 저 다리 다 들어봤는데 귀양다리는 내가 처음 듣는다. 다리가 부어올라 점점 퍼지는 수종다리이니 습다리인가 천생이 병신인가 그러면서 야 이제 귀양충이다 라고 이제 들으니까 이제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이제 괴이한 거예요. 와, 도대체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도대체 저 단어는 어디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섬이 귀양으로 유명해서 그래. 뭐만 하면 이제 여기로 보냈기 때문에 이제 무시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이 다리는 실족하여 병든 다리일 것이니 두 손으로 늘어뜨리면 다리에 가까울 것이니 손과 다리 사이가 멀다 한들 그 사이가 얼마나 멀 것인가. 다리라고 부르지 말고 손이라고 불러주렴. 이게 펀치라인이거든요. 이 다리 내 썩은 다리일 거야. 근데 이제 다리나 손이나 거의 비슷한 데 있잖아. 그래서 나를 귀양 다리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달라? 귀양 손, 즉 손님이라고 불러주면 내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거의 이제 찢은 거죠. 나를 좀 높여 불러주렴. 근데 된다 안 된다? 어림없지. 부끄러움이 먼저 나니 동냥을 달라는 말이 나오더냐.
장타령을 차마 내뱉지도 못하고 잘 나오지도 않는 헛기침에 허리를 굽힐 때는 공산이 인사할 뿐이로다. 내 허리가 가엾어서 빈천한 것들에게 절을 하게 되는구나. 나의 인사는 위아래가 없어서 종에게 존대도 하는구나. 뭐 하러 왔어요? 구걸하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줘야 됩니까? 존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한탄하고 있어요. 한탄. 혼잣말로 중얼중얼하니 굶주린 중이 들어왔는가. 그 집 사람이 눈치로 알아보고 보리 한 마를 떠서 주며 가져가시오. 불쌍한 귀양극의 동냥질은 예사로 있는 일이라오. 막상 닥쳐서 동냥을 받을 때는 마지못해 지사하더라. 그럭저럭 얻은 보리를 들고 가기는 어려우니 어느 노비가 있어 운반하리. 어느 한번 짐을 져보리라 같은 숙여지지만 앞에 홍주치망이 거충스러워서 어찌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무거운 이 동냥 받은 이 곡식조차 보리조차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들어보는데 갓은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되는데 이 옷들이 너무나 힘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제 걸리는 거지. 작업복이 아니라서 그래요. 작업복이 아니라서 너무 힘들다. 주변 좋은 것이 으뜸이라 변통을 아니할 것인가. 넓은 소매는 구겨질러서 품속으로 넣고 보니 긴 언덕거리가 제법 되나 너무 괴이하게 보이지는 않는구나. 그러니까 옷이 우리 도포자락이 약간 이렇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넣는다는 건 뭐야? 이렇게 배바지를 만들겠다는 뜻이겠죠. 아마도 꿈매로다. 그리고 이제 동냥도 꿈이로다. 등진도 꿈이다.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미는 듯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아무리 허리를 굽혀려 해도 자빠지니 허리하리. 멀지도 않은 집을 천신만고 끝에 겨우 오니 높은 상전의 집에 출입하는 것 같이 등에서 땀이 나는구나. 저 조인의 거동을 보소. 코웃음을 치고 비웃으며 양반도 참 할 일이 없네. 동냥질도 하시었으니 귀한 손님이라도 어쩔 수 없나 보네. 아이 등짐까지 지었고 밥값을 하셨으니 저녁밥이나 많이 먹소. 뭐합니까 이제 비꼬고 있죠. 그래서 이걸 듣는 나의 감정은 슬픔이겠죠. 야 양반도 별거 없네. 결국은 이제 귀양 오면 저렇게 동냥질 해구나. 밥이나 많이 먹으시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내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동냥질하는 것도 한 번이지 이 빌어먹는 일을 항상 할 것인가. 평생의 처음이요 다시 못할 일이로다. 차라리 굶을지언정 이 노릇은 못하겠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잔 말인가. 지신삼기나 하자고 집판단을 추리는데 신날부터 꼬아보니 종이 줄 줄도 모르는데 새끼 소기를 어찌할 것인가. 한 발을 다 못 꼬고 손가락이 부르트니 할 일 없이 그만두고 긴 삼대를 벗겨내어 돗자리 줄을 배워서 꼰이 근심 많고 한이 많은 이 내 마음 붙일 데가 전혀 없어 노를 꼬는 일에 붙이었다. 그래서 이 집시는 못하고요. 이 돗자리 짜는 거를 배운 거죠. 그럼 거기에서 이걸 하면서 이제 우리 부업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심에 요 노를 꼬는 일에 붙였네요. 날이 가고 밤이 새니 어느 시절이 되었는가. 오동잎이 떨어지고 금풍이 으스스하고 쓸쓸하게 불어오니 여름의 무성한 잎은 모두 떨어져 날아가고 가을은 언덕은 누렇게 한 빛일 때 노란 국화와 단풍잎으로 비단장막을 이루었으며 온갖 초목들의 잎사귀마다 가을 소리를 내더라. 그래서 외양묘사를 통한 계절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새벽설이 쳐는 날에 왜 이렇게 슬피 오니 감정이 보이시죠? 외로운 나그네가 먼저 듣고 나겠죠. 임생각이 나더라. 임금님이겠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님의 얼굴이 보고 싶다. 날개 놓친 학이 되어 날아가서 보고 싶다. 만리나 넓은 하늘 구름 되어 떠나가서 보고 싶다. 학 여기 있는 학과 여기 있는 이 구름 전부 다 이제 분신으로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낙장송의 바람이 되어서 소나무의 바람이 되어서 불어가고 보고 싶다. 임금님 생각나죠? 오동잎 떨어지는 뭐가 돼요? 달이 되어 비추어나 보고 싶다. 북벽으로 난 비단 창문에 비가 되어 붙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추월 추품 몇 년이나 밤이고 낮이고 이별 없이 지내다가 전신만수 멀다고 하고 소식조차 끊어지니 쇠로나 돌로 된 간장 이 장기가 아니고서야 그리움을 견딜 수 있겠느냐? 못 잊겠다. 이미 그리워 못 잊겠다. 이 유명한 검으로 이 아무리 이 벽개수를 베어내도 끊어지지 않고 한데 뭉쳐 흐르니 물을 베는 칼도 없고 정을 베어대는 칼도 없네. 물을 끊어내는 칼이 없듯이 임금님에 대한 나의 사랑, 나의 충성심을 이제 끊어내는 칼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올만하죠.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그죠?
물을 끊기도 어려우니 마음 끊기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용문지적이 갑이 없고 욕정에 물을 흐느니 임에 그리는 마음이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충성심, 지조절개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네요. 내가 이렇게 그리운 줄을 이미 설마 잊었겠느냐? 풍운이 흩어져도 모이들 때가 있으니 된서리가 찾아안들 비와 이슬이 아니겠는가? 울음을 꽃 떠난 임의 웃음을 웃고 만나고자 이리저리 생각하니 가슴속에 불이 납니다. 간장 오장육부가 다 타러오니 무엇으로 끈단 말인가? 끄기가 어렵기론 오장에 붙은 불이로다. 천상수 하늘에 물을 가져다 쓰면 끌 법도 하다마는 알고도 못 얻으니 혀가 말라서 말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이제 불이다. 왜? 님이 그리워서. 이런 맥락들 우리 사시남전기에서도 정말 많이 봤죠. 슬퍼 이런 느낌입니다. 차라리 얼른 죽어서 이 서름을 잊자 하고 포구의 모래사장에 혼자 앉아 종일토록 통곡하며 바다에 몸을 던져 죽고자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며 쓸쓸하고 고요한 중문을 굳게 닫고 세상의 온갖 것들을 버리고 굶어 죽자 하려 함도 한두 번이 아닌데 하루가 3년처럼 더디게 가니 이 고생을 어찌할 것인가. 살인문에 개가 짖으니 나를 그만 놓아주라는 관청의 공문서인가. 반가워서 바라보니 황허를 파는 장사로다. 이것도 맥락이죠. 나를 놓아주려는 편지인가? 라고 딱 열어보니까 뭐예요? 장사치인 거지. 바다에 배가 오니 나를 석방하려는 문서를 갖고 오는 관선인가? 라고 보니까 고기 잡는 어선인 거예요. 하루도 12때 몇 번을 기다렸는가. 서름이 모여서 병이 되니 100가지의 병이 한꺼번에 나는구나. 너무나 이제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꾸 이제 헛것을 보고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배가 고파 허기증이 나고 몸이 추워 냉증이 나고 잠 못 들어 현기증이 나고 조갈증 목이 마른 것들은 늘상 있는 병이라. 술 도는 병이라면 술을 먹어 고치고 임 때문에 난 병이라면 임을 만나 고치니 공명으로 든 병에는 공명으로 고치자고 한들 화산을 맞고 놀란 새가 화살처럼 고진 나무에 앉으려고 할 것이냐? 신농씨를 꿈에 만나 병을 고치는 양을 물어 청심한 이런 것들을 먹다 한들 천금을 주고 산 비싼 말을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그래서 이미 화살 맞고 이 공명으로 고쳐라고 한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온갖 물건을 만드는 기술을 다 배우자마자 눈이 어두워 소경되는 격이라. 다 부질없다. 어느 사이에 해가 저물었다. 맑은 기운의 가을을 다 지나고 추운 겨울이 됐단 말인가. 그래서 계절로 이동하게 됩니다. 강촌에는 눈이 날리고 이제 계절감이 이제 겨울로 바뀌었죠. 북풍은 북쪽에서 불어 산밑과 산위가 모두 백옥경이 되었으니 곤륜산의 신선들이 산다라는 11호의 누각과 오경이 일실로 통하는구나.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예찬적 태도거든요. 예뻐요. 예쁨. 곤륜산의 신선들이 산다는 11호라든지 오경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이제 아름답다. 뭐 이런 뉘앙스거든요. 저 건너 높은 산에 홀로 있는 소나무야. 서릇발에 굴하지 않고 있는 외로운 절개가 있음을 내 알았으니 광풍이 아무리 분다고 한들 겁낸 것이 없고 도끼를 맨 저 나무꾼이 해겨나 찍을까봐 두렵구나. 동백꽃은 눈 속에 붉게 피었으니 눈 밑에 장안의 확정원 국화꽃과 함께 의연하구나. 엊그제 그렇게 불던 바람과 긴 밤에 이렇게 내린 눈에 높은 절개와 고운 빛깔이 달라짐이 없으니 봄바람에 까불대던 복숭아꽃, 오약꽃이 부끄럽구나. 이거 지조절개 라인 보이시나요? 그래서 소나무와 여기 있는 동백꽃 같은 경우는 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다?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복숭아꽃과 오약꽃 같은 경우는 봄바람에만 불고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가변성이죠. 가변과 이 불변의 키워드로서 대칭을 이루고 있다. 대조 대비. 요 뉘앙스 보시면 되겠죠. 한 데서 잠을 자니 눈보라여 찌건디겠는가. 버선과 손발이 다 없으니 반이 시려서 견디지 못하고요. 하물며 찬데 누워 얼어 죽기가 잠시로다. 주인의 힘을 빌려 반칸짜리를 의지하니. 그래서 내가 도저히 밖에서는 못 자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방을 지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흙벽을 바른들 종이 바른 벽 같을까. 벽마다 틈이 벌어져 벌레가 나오고요. 지네가 있고요. 웬만한 벌레를 두려워할 수 있겠냐. 너무 많이 본 거죠. 굵은 벌레는 죽여내고 적은 벌레는 던져버리네. 대를 엮어 험자리를 가리니 적은 바람은 가린다 하더라도 큰 바람은 어찌하겠는가. 길바닥 나무를 주워와
아침밥 겨우 짓고 있는 모습이죠. 되게 사실적이죠. 너무 추워서 임시적으로 이제 이 흙벽을 지었는데 이 흙이다 보니까 이제 진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워서 이제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귀양객에 불을 넣어 따뜻하게 하기가 쉽겠느냐? 거적을 뜯어서 편히 선단 같은 담요가 되었거늘 개가죽을 축혀덮고 비단이 물어 잠았구나. 삭막하고 사람이 없는 빈 방에 개발을 물어 던지듯 새우처럼 잔뜩 몸을 웅크리고 긴긴 밤을 새울 때에 위로는 한기가 들고 아래로는 냉기가 올라와 명색은 온돌이지만 헌대도 못하구나. 육신이 눈사람이 되어 오한의 몸이 저절로 떨리니 송신하는 소떼인가 관역 맞은 화살떼인가 사풍새우에 너는 문풍치인가. 이제 대꾸 대조 열거 보이시죠? 열거 대꾸 열거 그죠? 비유 다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끌어안고 몸을 떨거나 겁이 난 끝에 놀라서 몸을 떨거나 양생법도 모르는데 내가 뭐다? 이 누에 고치 마냥 몸을 울치는 일이 무슨 일인가. 너무 추워서 이제 이러고 이제 추워서 덜덜덜 떨고 있다. 개가죽 덮고 덜덜 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눈물을 흘려 베개가 적으니 얼음 조각으로 된 비석인가 비우네요. 새벽 닭이 회회 우니 반갑구나 닭 울음소리. 왜 아침이 되니까 좀 따뜻해지겠죠. 단복문 대로원에서 대궐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로다. 새롭게 눈물이 떨어지고 장탄식을 하는 자에 동쪽 창문이 밝아오고 태양이 높이 솟았으니 천천히 일어나 굽은 다리를 펼쩍해 마치 삭정이를 두들겨 패는 듯 마디마디 소리가 납니다. 돌된 밭대에 잎담배를 넣고 쇠똥을 태운 불에 불을 붙여 물고 햇볕 쬐는 곳을 따라가며 앉아 옷의 일을 잡아낼 때 빗지 않는 헝클어진 머리가 두기 밑을 덮었네. 내 형상 가련하다. 그림으로 그려내보고 싶구나. 그래서 겨울에 이제 외부 이 추위가 막 이렇게 방지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덜덜 떨면서 일어난 감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 씨발 간신히 살았다. 아침 오기 전이었으면 진짜 죽을 뻔했다. 이 전경 중에서 하나라도 옮긴다면 오늘날 이 고생은 꿈속의 일이 되련마는 기러기 지난 후에 편지도 전할 수 없으니 초우산을 그린 그림이 천만첩이 되더라도 내 그림을 누가 전하겠는가. 사랑스럽구나 햇빛이여 얼었던 몸이 녹는구나. 100년을 계속 쪼인 짠들 신타고 하겠마는 어찌한 조각구름에 이따금 그늘이 지니 찬바람 지날 때에 볕을 가려 안타깝구나. 그다음에 오늘도 해가 지니 이 밤을 지새울까. 그러니까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밤이 됩니다. 이 밤을 지난 후에는 또 그 다음 밤은 어찌할 것인가. 잠이 없든 밥이나 짤거나 많고도 많은 밤이 오고 밤마다 잠이 못 들어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고 살뜰하게도 애석하게 목숨을 부지하여 밥 먹고 살았으니 인간 만물 생긴 것 중에서 낱낱이 헤아려 보고니 모질고도 단단한 것이 나밖에 또 있겠는가. 깊은 산 중 흉악한 백호가 모질기가 나와 같을 것이며 독을 깨는 철몽덩이가 단단하기와 나마 같으랴. 가슴이 터지거는 구멍을 뚫어 고모장지, 세살장지, 완자창을 갖추어 이처럼 답답할 때 여다나 보고나 싶다. 이거 고저 이 평민들의 사설 시조의 포인트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추상적인 공간에 요거를 둬서 이제 오픈 열었다 닫았다. 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듣고 이제 이런 거를 차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하리 설마들 어찌하리. 세상에 귀화하는 사람이 나뿐이며 인간 세상에 이별한 이가 나 혼자이랴. 소무도 19년간 북해에 갇혔으나 돌아올 때가 있었으니.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다. 고사죠. 나랑 동일시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약간의 희망이 있어. 약간. 나 홀로 이 고생을 하며 돌아가지 못하고 설마 그대로겠는가? 희망. 조금은 희망. 무슨 일로 마음을 붙여 이 서러움을 잊자 하리. 짧은 낫에 손을 쥐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바람과 서리가 섞여친 모든 나무가 쓸쓸하고 하늘이 높은 계절인 이 가을에 푸른 대나무는 혼자서 봄빛이로다. 고진 데를 베어서 가지를 쳐서 다듬으니 한 발 반이 넘는 낚싯대라. 좋은 품의 낚싯대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번디기 위해서 낚싯대를 만듭니다. 칡 속껍질로 노를 꼬아 낚싯줄을 만들어내고 이웃집 아이들아 오늘 날씨 좋구나. 새바람이 불지 않고 물결이 고요하여 고기가 물대로다. 낚시질 함께 하러 가자.
찢어진 갓을 자빠지게 쓰고 집신을 조여 낚시터로 나아가니.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인 거야.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하고 있죠. 점점 적응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 낚시를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낚시가 원래는 풍류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생존의 수단인 거고 진짜로 이제 적응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게 없지는 않는데 나의 놀이가 한가롭다. 멀리 가까운 산천의 붉은 해를 띄었으니 만경이나 되는 푸른 물결에 오로지 금빛이다. 묘사 낚시를 던져놓고 무심히 앉아있으니 크나큰 은빛 물고기가 저절로 와서 무는구나. 굳이 물고기를 잡아가랴. 오직 스스로 흥겨움을 위한 낚시로다. 흥겨움이죠. 긍정으로 바뀌고 있어요. 풍류로 바뀌고 있어요. 낚싯대를 떨어뜨리니 잠든 갈매기가 놀라나는구나. 갈매기야 날지 마라. 너를 잡을 내가 아니로다. 친구 먹었죠? 우라이체예요 이거. 친구. 자연 친화. 내 본래 영물이니 내 마음을 모르겠는가? 네가 내 마음을 알 거야. 평생에 살아가던 임을 천리 밖으로 이별하니 사랑함도 좋지만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니 근심의 마음이 첩첩하게 쌓여 마음을 둘 데 없어 흥이 없는 낚싯대 한 해를 실없이 던졌다. 물고기도 물지 않는데 하물며 너를 잡겠니? 그래도 모르거든. 이 너가 여기서는 이제 기러기겠죠. 백구. 너의 긴 부리로 내 가슴을 쪼아 붉은 마음 내어놓고 자세히 살피면 아마 알 것입니다. 공명을 다 던지고 임금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니 지금 개가천선하고 있죠. 번창하고 태평한 이 시대에 한가로운 사람이 되어 너를 쫓아 여기서 왔더라. 나를 보고 날지 마라. 너의 벗이 되리로다. 갈매기와 말을 주고받으니 떨어지는 해로다. 낚싯대에 줄을 거두어 낚은 고기를 꿰어들고 강천으로 들어가 주인집을 찾아오니 문 앞에 짖던 개는 나를 보고 꼬리칩니다. 다 적응기예요. 해탈했죠 지금. 그리고 이제 어디선가 봤었던 이 풍류 갈매기와 친구 먹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제 됐습니다. 처지가 어려운 내 고생이 오래될 것임을 나는 알고 있어요. 예전에 짖던 개도 이제는 짖지 않고 개 주인이 되는구나. 반일 동안 잊었던 시름이 저절로 다시 나네. 그래서 아까 전에 낚시를 하면서 했었던 게 일시적 시름의 해소였던 거죠. 하지만 다시 이제 밤을 지내야 되니까 아마도 이 시름을 잊을 길이 전혀 없다. 강 하늘에 달이 지고 은하수 기울도록 방 안의 등불은 어디 두고 눈을 감고 있겠느냐. 잠선하는 노승인가 불격이는 맹인인가. 팔도강상 어느 진열에 줄이면서 울면서 소경인 사람을 누가 보았든가. 누웠다 한들 잠이 오며 기다린다 한들 이미 오겠느냐. 내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이다지도 많았던가. 남경 장사가 남경으로 장사를 가서 푼돈밖에 못 벌고 이 손해를 보았던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냥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심란하다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아무 생각이라도 그만 헤아리면 다 헤어질 것인데 헤아리다다 못 헤아리니 무한한 헤아림이다. 끝없는 서름 누구를 찾아가는 것인가. 담배가 내 벗이 되니 나의 서름을 위로하고 피우고 재를 떨고 담뱃재에 담아 불을 붙여 한 번에 서네듯이 피우는구나. 그래서 이제 너무 심란해서 이제 담배만 피고 있는 거예요. 슬퍼. 담배만이 나의 친구다. 현기증이 나고 두통이 나니 서름은 잔뜩 잊는다 하여 오랫동안이나 잊을 수 있는 것인가. 못 잊죠. 호련히 다시 생각하니 이 일이 무슨 일인가. 내 몸이 어찌하여 여기에 온 것인가. 번화한 고향을 어디 두고 적막하고 외로운 섬에 들어왔는가. 내가 봉직하던 대궐을 어디 두고 좁디 좁은 반칸짜리 집에 의지하는가. 안팎정원은 어디 가고 초라한 대나무 창문을 달았는가. 그래서 지금 과거와 또 뭐예요? 현재를 대비하고 안타까운 감정 한탄 탄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밤마다 이제 이런 감정선들이 이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림과 글씨로 치장한 벅은 어디가. 여기도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흙벽이 되었으며 산수를 그린 병풍은 어디로 가고 갈대로 엮은 삿자리를 눌렸으며 각장으로 바른 장판은 어디 가고 갈대자리를 까봤으며 경주에서 나는 질 좋은 탄거는 어디 가고 쑥대머리 되었으며 안팎봇은 어디 가고 뒤목발이 따로 놀며 사슴 가죽으로 만든 당에는 어디 가고 허술한 집신을 신었으며 꼬박꼬박 먹던 아침 점심밥으로 어디로 가고 하루 한 끼 먹기도 어려우며 사환과 노비는 다 어디로 가고 내가 머슴이 되었단 말인가. 아침이면 마당 쓸기, 저녁이면 불 떼기, 볕이 나면 쇠똥 치우기, 비가 오면 도량치기, 집 지키기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열거, 나열,
대꾸, 대조 요런 라인들이 전부 다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내가 사왕과 노비가 내가 부렸는데 내가 머슴이 되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새날리기 화려한 곳에 거처하고 의복사치기 부리기는 나도 전에 했었는데 나 예전에 진짜 잘 나갔었는데 좋은 음식의 아름다운 맛은 잊었다. 서름에 쌓여 있으니 날 가는 줄 모르더니 생각 없는 아이들은 묻지도 않는 말을 합니다. 하룻밤만 지나면 섣닦으면 되니 떡국 먹고 놀자고 하네. 아이들 말에 신경 쓰랴. 아이들은 이제 모르죠. 순수하니까. 바람결에 들었더니 남북의 이웃집에 찰떡 소리가 나거늘 손을 꼽아 헤아리니 오늘 밤이 섣닷 금은날이도다. 설날이에요. 타양에서 명절을 맞이함이 이뿐이 아니로다. 가난한 중에 내일이면 또 한 해가 시작되는구나. 송구영신이 오늘 밤이로구나. 하아 항상 그러던가. 오늘 저녁 밥상만 그러던가. 예전에 못 보던 내 모진상에 수저까지 갖추고서 김치에 쌀밥이 수북하고 생선 토막도 풍부하구나. 이제 명절이니까 그래도 귀한 게 그래도 이달만큼은 이제 풍족한 상차림. 이제 감동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명절이니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설이구나. 배가 부르니 설이구나. 고향을 떠나온 줄 어제인 줄 알았더니 벌써 1년이 되었구나. 섭섭하다. 정초의 무난 인사가 섭섭하다. 북땅의 부모님이 백발이 얼마나 더 늦었고 아내의 텅 빈 방 안의 화조는 얼마나 늦었던가. 5살에 떠난 자식 6살이 되도록 한 글자 집안 소식을 듣지 못하여 되었구나. 내가 아니고 님이라고 내 서러움 보면 서럽다고 할 것이다. 한번 천리 밖으로 이별하여 벌써 해가 바뀌도록 한 글자의 소식을 듣지 못하여 행여나 꿈에나 들었을까. 구름과 산이 막힌 듯 장애물, 강과 바다가 가린 듯 장애물, 의장천의 매화 소식 물어볼 길이 전혀 없구나. 이제 이 설이기 때문에 더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고향 소식을 이제 듣고 싶은 거고요. 이걸 듣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제 섭섭한 거죠. 하지 못하는 나도 섭섭하고 아무것도 오지 못하는 것도 섭섭합니다. 바닷길 천리가 멀다고도 하겠다마는 그 무엇도 다 가라앉힌다는 약수 3만리에 파랑새가 편지를 전하기도 하고 9만리 은하수가 막혔어도 까막다리가 다리를 놓아 견우와 직녀가 만나기도 하고 소무가 갇혀 있었던 북해의 기러기는 상리번에 날아오기도 하는데 나의 집안 소식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꿈에서나 혼자 가서 구양을 보려마는 원수 같은 잠이 올 때 왜 꿈을 꾸지 않을까? 흐르니 눈물이요 짓느니 한숨이다. 눈물인들 한도가 있고 한숨인들 끝이 있지. 나의 눈물이 모였으면 주자섬이 생겼을 것이요. 이 한숨이 쌓였으면 한라산을 덮었을 것이다. 그래서 과장을 기반으로 고향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나의 안타까움과 슬픔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바닷가에 해가 떨어지고 어촌에 연기가 날 때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메어 있는가? 원래 이제 사공이랑 배가 이제 세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빈배만 있다라는 건 이제 혼자 솔로. 외로움이죠. 산 위에 부는 휘파람 소리는 소를 모는 아이들이 내는 소리다. 새는 잠을 자려 숲속에 뛰어들어 옛 보금자리로 나눠드니 금수도 집이 있어 돌아갈 줄을 안단 말인가? 근데 나는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런데 사람은 나는 무슨 일로 돌아갈 줄을 모르느냐? 보이는 것이 모두 서럽고 듣는 것이 모두 슬프니 귀먹고 어두워서 아예 듣고 보고도 말고 싶구나. 이 서러움이 오랜 줄을 분명히 안다면 헤아리는 결동코 만사를 잇는 것이다. 나 죽은 무덤 위에 논을 갈지 밭을 갈지 한 번 가버린 혼백이야 있을지 없을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 옳고 그름을 분별함도 있을지 없을지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바람 불어 서리가 칠지 모호한 자연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 마디마디 간장이 굽이굽이 썩는구나. 간밤에 불던 바람 천산의 비를 부르니 구심동군이 봄빛을 자랑하는 듯 믿음직하구나 천지의 마음. 봄을 절로 알게 하니 나무마다 잎이 피고 가지마다 꽃이로다. 꽃처럼 아름다운 풀은 곳마다 자라고 봄바람 소리가 들리거늘 눈을 씻고 일어나 앉아 객창을 열어보니 창문 앞에 나뭇가지와 꽃은 웃는 듯하구나. 반갑다 젖꽃이여 예전에 보던 꽃이로다. 그래서 이제 뭐가 왔어요? 시간이 지나서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따뜻해지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감정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낙양성 중의 봄빛도 저것과 한 가지실 것이고 고향 동산에도 꽃이 피었는가. 그래서 이 꽃을 보면서 이 꽃도 고향의 꽃도 똑같이 피었을 텐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작년 이맘때 함짝 울던 꽃은 맑은 잔에 술을 부어 꽃까지 꺾어 헤아리며 장진주를 노래하며 한없이 먹자고 할 때 예전 번화한 상태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젖꽃을 보았더니 올해의 이날에 눈물을 뿌리며 보는 꽃은 아침에 먹은 허술한 밤이 낮이 되기도 전에 시장하니 싸구려 술잔에 탁한 술이라도 술값이 없으니 마시기가 쉬울 소린가. 내가 고생하니 슬픈 마음으로 젖꽃을 다시 보니 작년과 올해 꽃의 색깔은 같지만 꽃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변했다라는 구조로서 대조대비하고 있는 거죠. 또 뭐예요? 과거에는 내가 술 존나 예쁘게 먹었는데 지금은 뭣도 아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인생의 괴로움과 즐거움이 모두 잠시 동안의 꿈이로다. 한 여름밤의 꿈이다. 이런저런 허튼 근심 모두 다 던져두고 제철에 맞는 의복을 그리워하는 눈앞의 서름이 난감하구나. 한 벌 의복 입은 후에 사계절을 내내 입으니 아마도 이런 옷은 내 옷밖에 또 있겠는가. 여름에 더욱 더울 때 겨울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더니 겨울이 하도 추우니 도로 여름 생각이 나네. 쓴 것이 만건인가 입은 것이 철갑옷인가. 사계절에 여름 겨울이 없이 봄 가을만 있기를 발꿈치를 드러나니 그것이 능히 견딜지라도 바지 밑이 터져 있으니 그 안이 민망한가. 내 손수 깊자도 기울 것이 전혀 없네. 그래서 지금 나의 의복 다 이제 박살났죠. 하지만 그걸 고치고 싶어도 픽스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죠. 애꿎은 시리로다. 이리저리 얽어 고기 잡는 그부를 걸어맨 듯 꿩에 눈을 찍어낸 듯 바느질도 한심하고 솜씨도 사치스럽다. 좀 전에 적었던 밥 먹은 양이 크게 되기는 어쩐 일인가. 한 그릇 남은 밥은 굶주린 범이 가재를 먹는 것처럼 되었구나. 아침밥 저녁죽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부잣집 늙은이를 부러워하겠느냐. 아침엔 죽이더니 저녁에는 없어요.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니 허리띠에 타시던가. 허기져서 눈이 들어가니 뒤통수에 닿을 듯하다. 과장 보이시죠? 시를 고치려고 했는데 이제 답도 없고요. 그 다음에 밥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이 눈이 휑한 거예요. 들어가려고 해서 여기 뒤통수와 이 눈이 이제 만날 것 같다. 이렇게 과장하고 있죠. 정신이 아득하니 구름과 안개에 쌓여서인가 한 대의 밥을 얼른 지어 실컷 먹고 싶구나. 이러한들 어찌하며 저러한들 어찌하겠는가. 오래전부터 온갖 것들이 아무런들 어찌하리. 의복이 풍족한 후에야 예절을 할 것이고 추위와 배고픔이 극심하면 염치를 모르게 되니 궁하게 되면 못하게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은 옛사람들이 말하던 말이다. 그래서 야씨 배고프니까 극심하면 염치를 모르게 되는 걸 지금 납득하고 있죠.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복이 풍족해야 예절을 알고 배고프면 답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맞는 말이다. 깨달음을 얻고 있죠. 사양하면 체면을 돌보는 일은 군자들의 예절이요. 봉황은 아무리 굶주려도 점살을 멈지 않는다는 것이 대장부의 염치다. 질풍을 분 후에 억센풀일지를 알게 되니 가난할수록 더욱 굳세어져 출세어는 뜻이 없지. 삼순구식으로 먹거나 못 걷거나 10년 내내 갓 하나로 지내거나 간의 염치를 모르겠는가. 예절을 바라겠는가. 내 생에 내 스스로 버려서 구차함을 면하고자 하니 처음에는 못하던 일도 나중에는 다 배우는구나. 먼저 돗자리치기를 하여 보자. 틀을 꽂아 내려놓고 바늘대를 뽐내면서 바디를 늘고 누울 때 두 어깨가 무너져 내려왔고 팔과 목이 부러진 것처럼 아깝구나. 아프구나. 멍석값으로 한 입을 들여 5푼을 받고 팔았구나. 그래서 내가 뭐야? 염치가 있기 때문에 뭐한다? 노동을 한다. 돗자리를 깐다. 그래서 벌었다. 적응하고 있죠. 힘도 약한데 억지로 힘을 내어 부진원을 떨려고 하니 손가락에 피가 나서 종이골무 피가 어리기도 하는구나. 실같이 남은 목숨 끄듬직토하다마는 아직도 모진 목숨 내 목숨뿐이로다. 사람의 목숨이 지극히 중함을 이제야 알았도다. 누가 이르기를 세월이 약이라 하니 내 서름은 오래될수록 화약처럼 되지는 않을까. 날이 지나고 달이 가고 해가 지나고 도리로다. 작년에 베던 볼에 올해 다시 베고 작년 여름에 낚던 고기 올해 또 낚으니 새 보리밥을 담아놓고 가슴이 막혀. 지금 시간이 지났죠. 시간이 지났는데 너무 슬픈 거죠. 슬픔.
그러니까 노동해서 간신히 1원 써서 5원 벌어서 4원 벌었거든요. 근데 파스 값이 더 나오는 거예요. 펄펄 뛰는 물고기, 회를 친다 한들 목이 메어 들어가겠는가. 서름도 남에게는 없는 것이고 못 견딘도 남과 다르니 나가 1년 고생하는 것이 남의 고생 10년 하는 것과 같도다. 흉한 것이 길하게 되는 것인지 고진감래 언제 할 것인지 하나님께 빕니다. 설원 원정을 빕니다. 달력도 해가 지나면 다시 쓰지 않고 노여움도 밤이 지나면 풀어버리니 세사도 흘러서 묵은 일이 되고 사람 일도 묵은 일이 되었으니 제발 죄를 모두 씻어주어 용서하셔서 끊어진 임금님과의 옛 인연을 혹은 이제 가족과의 인연을 다시 있게 해주시옵소서. 뭐 하고 있어요? 이제 기도하고 있죠.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요 부분이 이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도 나한테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제 끝이 나게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길었는데 이제 똑같은 부분들이 되게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한 번만 좀 읽어두셔도 그리고 이제 고어로 한번 쭉 읽어보면서 그런 내용이었지라는 그런 뉘앙스만 좀 딸 수 있어도 충분히 수능장에서 나온다면 시간도 단축하고 문제를 푸는데 이제 도움이 될 거니까요. 듣냐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요것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듣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